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 지수가 0.33% 하락을 했고요. S&P 500은 0.18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, 나스닥 시장은 0.02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테슬라가 좀 낙폭이 조금 컸었고요.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쪽의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. 우선 한국 시장은 지난주 9월 달에 첫 거래일이었었어요. 근데 조금 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우선 특이한 부분들, 뭐 다른 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입니다. 그 부분들은 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도 얼추 좀 많이 올라왔어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고점권역에서 일단 음봉의 좀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목표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휴장이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활용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국내 지수를 좀 보게 되면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절반 되돌림이 일단 나왔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2600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자리대가 올라가게 되는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죠.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좀 활용하는 매수 기회로 좀 삼는 그런 좀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장에 있어서 특이하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였었어요. 거래량이 오랜만에 모처럼 만에 급증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거는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, 그리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, 그리고 컴퓨터 쪽에 있어서의 회복,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져 나왔었어요. 그러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은 이런 갭을 메우는 수순들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이 흐름들이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반도체 쪽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여기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죠. 뭐 LG 엔솔이라든가 현대차, 현대차, 포스코 홀딩스, 뭐 이런 쪽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자금이 시총에 있어서 돈이 반도체 쪽으로 흡수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,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특히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오늘 아마 좀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? 뭐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. 다만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활용하는 매수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이게 9월 첫 거래일에 시작이 됐죠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과 인공지능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
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선 HBM 쪽이라든가 EUV 이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난 이제 소재단이나 이런 쪽이 있을 겁니다. 소재나 부품 이런 쪽 섹터들도 함께 이제 봐야 될 것 같고, 그 이후에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들 부분들 같은 경우 좀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, 인공지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일단 인공지능을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다른 여타 실적주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뭐 LS라든가 전선 쪽이죠. 전선, LS라든가 LS일렉 뭐 이런 기업들, 또 혹은 뭐 HB 현대일렉이라든가 HD 현대일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,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기업들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일단은 기계 쪽이라든가 뭐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 다 밀렸지만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활용을 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결국은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IT 쪽 섹터로의 매기가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삼성전자를 좀 언급을 드렸었고, 삼성전기도 아마 한번 언급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요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시세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. 그리고 요때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언저리 때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밀렸어요. 이걸 깨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근데 아마 이게 그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게 되면 삼성전기 쪽에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. 다만 지금 당장 치고 나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의 박스권, 좀 더 러프하게 본다라면 15만 원대 후반의 박스권, 뭐 15만 원, 한 5천 원대에서 16만 원 원저리의 박스권,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영상을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종목장입니다. 종목장이고 테마 이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은 재건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, 여전히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도 흐름들이 순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쪽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2차 전지가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. 2차 전지가 좀 약해질 수가 있지만 2차 전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그러면 이번 주의 전략은 반도체가 움직여주는 그런 전략들이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러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 이번 주 초에 상승을 해주게 되면 일부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좀 좋고, 챙기면서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을 분할로 서서히 좀 매수를 해나가는 이런 좀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동시만기 때까지는 종목장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겠죠.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실적주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전히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 SOC 쪽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뭐 엔터 쪽도 나쁘지 않고요. 그리고 9월 달에 이슈가 있는 방산
뭐 이런 쪽도 여전히 좀 괜찮다.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. 지금은 박스권, 여전히 박스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말자. 그리고 최근에 조금 특이한 특이점? 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유가예요. 유가가 올해 들어서 최고치까지 넘어갔습니다. 80불대 중반까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그렇게 된다라면 이 유가에 따라서 정유주라든가 뭐 이런 부분 화학주들 이런 쪽에 있어서 단기적인 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주들도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.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.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외국인들이 4거래일 선물을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어요. 특히나 오늘 또 위클리 만기가 있죠? 위클리가 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여전히 좀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지수가 확 치고 나간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환율도 여전히 좀 버티고 있고 국채금리도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밀린 그런 모습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활용한 전략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좋아요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